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7회에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심판소송과 관련된 걸 쭉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란 거는 아무나 청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심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나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 경제, 막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길 수 있고 비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인은 약간 제한을 두는데 그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거나 뭐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거나 그런 정도의 관련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심판 청구인의 경우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경우랑 이해관계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제대로 맞춰서 못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는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는 심판에서 아무나 심판을 청구하면 이런 게 심결각하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심판은 무조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심판의 경우엔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민법에서 이것과 좀 비교되는 소멸시효라는 걸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우리가 상표법에서는 특히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2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해관계인과 제척기간을 맨 처음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두 개가 문제가 되면 본안 판단을 안 하고요. 심결각하가 됩니다. 우리가 방식 자체가 잘못됐고 청구서가 잘못되면 각하 결정인데, 이런 나름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거 자체가 뭐 무효라든지 어떤 취소가 되는 요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요걸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기간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를 맨 처음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이름 그대로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인을 나름 한정을 해서 하고요. 판단 시점은 심결시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아예 암기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단 시점이라든지 어떤 걸 주로 고려해서 판단하느냐, 이해관계인을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인, 심판 청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꽤 많아요. 자, 무효심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 아니면 심사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효심판은 꼭 이해관계인이 청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무효심판은 좀 범위가 좀 넓게 보고서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는 안 하지만 나름 심판 청구하면 웬만하면 이해관계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요걸 이제 나중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뭐 특허법에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면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건데, 자, 요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이제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고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내가 권리가 속하지 않는다. 즉, 상표권자가 아닌 어떤 상표 사용자, 관련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취소심판 같은 경우에, 취소심판은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드릴 건데, 취소 사유가 1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9조는 그 취소 사유가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그럼 1호부터 9호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호하고 6호의 경우에는 특정인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심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4호나 6호는 이제 취소심판에 되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심판에서도 이해관계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문제될 수 있는 거 그나마 이해관계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요 정도에서만 문제되는데 이해관계인지 아닌지 뭐 판단을 해서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심판 청구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청구인 적격, 청구인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느냐 해서 청구인 적격을 얘기할 때 이해관계인 여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해야 되는 심판의 경우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심결각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이제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취소심판도 있기는 합니다. 취소심판도 있긴 하는데 주로 무효심판을 고려해서 보는데, 무효심판의 경우에, 자, 무효심판, 무효란 말이 나오면 이건 등록요건이죠. 자, 오랜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요건은 5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요건 5단계. 기억나시면 뭐 33조, 34조, 35조 그래서 5단계가 있고,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실제 기본 강의에서는 거의 수십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외워지게 등록요건 5단계라는 게 있는데, 자, 등록요건이라는 거는 만약에 심사를 할 때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이 되는데 그게 모르고 등록이 되면 무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등록 요건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 만약에 요 A-A와 B-B가 유사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미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얘는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거절돼야겠죠. 34조 1항 7호로 주로 거절됩니다.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해 이러면 거절되는데 모르고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무효 심판을 걸 수 있겠죠. 이건 원래 거절돼야 될 게 등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무효 심판 같은 경우 제척 기간이라는 거는 자 무효 사유는 되게 많습니다. 등록 요건 5단계 요게 다 거절 이유이자 무효 사유 같지는 않지만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 같지는 않지만 거절 이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자 이 중에 일부는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되냐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만 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긴 한데 이유를 굳이 하느니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좀 히스토리도 막 있고 막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5년이다. 근데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의 경우에 5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5년 내에만 해야 된다. 만약에 5년이 지나면 무효 심판 청구를 못 합니다.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효 심판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122조 2항에 있습니다. 122조 2항은 취소 심판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2조 1항. 이거 무효 심판만 보겠습니다. 자, 제척 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인데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년 건데 그게 경과하면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데 권리라는 게 뭐냐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사소송법이나 민법, 특히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이 제척기간 도가 시에는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규정들이 제척기간이 있느냐? 자, 요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34조 1항 6호부터 10호 숫자가 좀 눈에 띄죠? 6호, 16호, 35조. 자,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 어디서부터? 출원일 그런 게 아니라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 34조 1항 6호부터 10호, 그 다음에 16호, 35조. 자,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6호부터 10호, 16호, 35조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막 헷갈려요. 이제 나중에 9호 내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할 때 9호 내지 13호 이런 애들은 되게 같이 다니는 애들인데 하필이면 10호까지만 제척 기간이 있고요. 11, 12, 13호는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잘 모르는데 이제 막 공부하다 보면 얘네들이 맨날 같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제척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9호 내지 13호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은 드렸었는데 이런 게 이제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몇 년? 5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33조 이런 것들이 등록 요건인데 자, 무효 심판 청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35조, 34조 중에 일부는 제척 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등록일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제척기간 심판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중에 당사자의 심판의 경우에 이런 이해관계인과 제척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예 암기 코드 두 문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요. 입문 강의 때도 우선 여러분들 익숙해지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척기간, 이해관계인과 제척기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의 공부명은 지금 이 순간도 다른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입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또 자기만의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 강의를 듣기 전이라면 입문 강의를 통해서 편하게 자꾸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용어라든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 강의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입문 강의 때 들었던 용어 등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도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전 단계로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7회였습니다. 저는 윤영건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